안녕하세요. 미래탐구에서 화학 올림피아드 담당하고 있는 조준모라고 합니다. 먼저 화학 올림피아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화학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략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지금 시험을 치고 있고요. 예전에는 많았을 때 6,000명 정도 됐었는데 이게 영재고 입시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돼서 한 절반으로 줄었다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00명 정도가 응시했고요. 그 중에서 약 한 25% 정도가 수상을 하고요. 자세한 수상 비율 같은 거는 네이버에 화학 올림피아드라고 검색을 하면 그 뉴스 기사가 뜹니다. 기사가 뜨는데 그 중에서 뭐 화학 올림피아드 준비 방법은 하면서 조선일보에서 뜬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인터뷰한 건데 그게 제일 처음으로 뜨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수상권은 어떻고 어떤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학 올림피아드는 60문항에 2시간 시험이죠. 2시간 동안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맞추면은 정답이 플러스 3점, 오답이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찍는 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만점이 180점이고요. 보통 분산 컷은 140에서 150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면은 마이너스 60 정도 가능하겠죠. 물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일단 화학 올림피아드를 많이 준비하는 게 초6에서 1학년 올라올 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 이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영재고 입시나 아니면 과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를 먼저 하고 이후에 물을도 같이 하고 이런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일단 그 영재교라든지 종합반이 있잖아요. 종합반이 있을 때 그 반들이 SA반, SB반, SC반 해서 쭉 나눠집니다. 선발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일단은 거기에서 화학 올림피아드를 먼저 한 바퀴 돌렸던 애들 혹은 물리 올림피아드를 한 바퀴 돌렸던 애들을 SS반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에 선점하면서 걔들을 학원에서 많이 밀어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영재교 입시를 준비할 거야 하고 그냥 반에 테스트 받아 들어가는 경우에는 A, B, C 중에서 이제 성적에 맞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보는 게 첫 번째로는 다른 학원, 영재교 입시뿐만 아니라 학원에 들어갈 때도 일단 상위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영재교 합격생들의 100%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100%가 화학2까지 끝냈답니다. 선행학습은 금지죠. 금지지만 설문조사 결과 100%가 화학2까지 끝냈고 그 다음에 한 90 몇 %까지 그 자료도 있는데 90 몇 %까지가 물리2를 끝냈어요. 물론 생물은 많이 안 합니다. 한 60% 정도로 나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화학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영재교 입시, 과고 입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대치 미래탐구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했다가 지금 휘문고 가서 저한테 화학을 듣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얘들이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했다고 했는데도 화학원을 생각보다 잘 못해요. 이게 그냥 개념만 듣고 혹은 뭐 파이널 안 돌리고 그냥 조금만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배웠다고 하는 애들도 생각보다 이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가르쳐보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포커스가 조금 달라요. 저는 이제 중등 화학 올림피아드부터 해서 수능화까지 다 다루고 있는데 이때 중등 화월에서는 다루는 범위는 더 큽니다. 다루는 범위 자체는 얘가 가장 기본적인 중등 화학에서부터 화학 1, 2에서 일반 화학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화학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오히려 응용이라든지 정말 이 개념을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많은 범위에서 얘가 내용을 정말 알고 있느냐 지식적인 측면을 더 부각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 여기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훨씬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
이제 내신화학이라든지 수능화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냐면 같은 개념이라도 이게 범위가 작아요. 화학 원만 봅니다. 대부분이. 그 화학 원만 봤을 때 이 같은 개념 가지고 아냐 모르냐를 이 고등학생들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냐 모르냐 하는 문제들도 내지만 실제로 이걸 더 활용해서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느냐,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얼마나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좀 더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작년부터 딱 한 문제씩 여기 파월 60문제 중에 딱 한 문제씩 그런 응용 문제들이 들어갔어요. 최근 2년 동안 그렇게 나왔었고 앞으로도 점차 이게 조금 더 이 응용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화학 올림피아드가 변해갈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화학 1, 2 쭉 진도를 나가지만 화학 1을 진행할 때 여기서 연계되는 화학 2 내용을 같이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1, 2, 이건 1이야, 이건 2야, 이건 일반화학이야 하고 구분해서 딱딱딱 가기보다는 화학 1에서 좀 더 심화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일반화학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나온다라는 걸 화학 1에 녹여서 설명을 해요.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과학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현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탁구공이 찌그러져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펴져 라고 하는 게 현상이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하나의 법칙이 되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게 하나의 법칙, 뭐 샤블 법칙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이 원인 자체도 화학에서 봤을 때 하나의 현상이에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온도가 부피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현상이고 이거를 다시 또 설명하는 게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이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이지만 이 거시적 개념을 쭉 파고들면 이게 미시적 개념이 돼요. 아주 작은 이렇게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정말 화학을 공부한다, 과학을 공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방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과학의 공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 중학교 때 내신 잘 나오는데 고등학교 가서 이 수업을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뭐냐면 개념만 여기서 나오는 것만 잘 외우고 그렇대 하고 그냥 외우고 하면 성적 정말 잘 나와요.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에서 더 응용하는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공부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때 원인 현상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냐면 이 영재교 입시나 과고 입시를 준비할 때도 이게 왜 선행학습을 금지했는데 화학2까지 하느냐, 이게 중학교 내용이에요. 중학교 내용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중학교 개념을 왜 하고 Y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파고들면 이 심도 깊은 내용들이 원인이 화학 1, 화학 2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근거에서도 뭐 과거에서 어떤 문제를 냈었다라고 했을 때 출제 근거 중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실제 내용은 화학 2에 있죠. 이게 이거예요. 요거를 현상을 보고 진짜 영재라면, 진짜 네가 과거 갈 성적이 된다면, 그런 실력을 가졌다면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울대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굉장히 거시적인 현상에서부터 미시적인 이 원인을 계속 탐구해가는 그런 자세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건 화학의 특징인데, 과학이라는 게 이론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인데 마치 그런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어떤 수업을 굉장히 막 진짜 설명을 잘하고 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끝나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그날 어떤 애가 졸다가 선생님한테 뺨을 한번 맞았어요. 머리에서 안 잊혀지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런 개념들을 실제 실험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걸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실험을 하면서 원래는 사고 과정이 뭐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봤었다, 경험을 했었다, 그러면 잊혀지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실험 같은 경우에 불꽃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트륨 실험이라든지 몇 가지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도 좀 많이 걸려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하면서 이거 화학을 지금만 공부하고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 막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빡세게 시키는데 성적도 잘 나와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난 엄마 나 화학 하기 싫어. 과학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처음 요때만 딱 좋았다가 상 받고 기분 좋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제 수강생들 대부분이 지금 2학년, 3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을 해서 다른 데 가지만 2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다시 한번 더 듣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학 자체가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게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이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즐겁고 자기가 정말 좋아서 하는 그런 수업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요. 3개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 개념 완성입니다. 개념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게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10월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계속 개념 완성이에요. 계속 개념 완성인데 이때 뭐라는 거냐면 화학 1, 화학 2 여기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근데 개념 완성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얘는 굉장히 깊게 굉장히 왜 하면서 계속 파고들 거예요. 그 원인을 그 화학 1에서 파고들다 보면 화학 2도 나오고 일반화학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화학 1에 1단원 나왔던 거 화학 2 배울 때 되면 이제 더 이상 기억이 안 나죠. 아주 오래된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이 화학 1에 나오는 내용과 그 전 범위에서 지나가면서 아 이거는 1단원에 나왔던 거랑 연계돼. 그래서 이거는 2단원이랑 4단원이 연계되는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복습을 해가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해서 나무 하나하나를 보지만 그래서 뒤로 바짝 물러나서 아 그럼 화학의 전체 그림은 어떠냐 라는 걸 설명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게 디벤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문제풀인데 응용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예요. 뭐냐면 아 우리 애가 개념은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 근데 시험 점수가 낮아.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충분히 다 가르쳤을 때 애들이 잘 외우기도 하고 공식도 잘 알아요. 개념도 잘 알고. 그런데 문제 풀면은 처음 시험 치면 대부분 180점 만점이라고 했죠. 39점, 41점 이렇게 나와요. 좀 잘하면 60점 정도. 첫 시험에서는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문제를 딱 봤을 때 배운 범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공식들을 알고 있고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이걸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개념을 써야 되냐 하는 발상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근데 삼각형에서 갑자기 문제가 사각형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삼각형 2개 붙이면 되겠죠. 이게 개념의 변형입니다. 개념의 변형이고 세 번째가 아까 위에서 공부할 때 이건 1단원과 4단원의 조합이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물어볼 때 한 단원에 한 개념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2가지 이상의 개념을 섞어서 거기 기억, 니은, 디귿으로 냅니다. 그랬을 때 3가지, 2가지 이렇게 조합되는 거. 요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파이널 1주차에 응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파이널 1주차에서 내가 어떻게 발상을 해야 되냐, 어떻게 얘를 내가 모르는,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발상을 했는데 발상이 안 됐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개념은 떠올렸는데 2가지 이상에서 키포인트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지어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들을 좀 더 집어넣을 거고요. 그래서 발상이 안 되면 내가 왜 발상이 안 되는지, 만약에 개념이 부족하다면 개념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개념 완성을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대부분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빈 거죠. 그럼 이 부분이 발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때 뭘 하느냐?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개념을 색칠해 줍니다. 부분 색칠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 부분적으로 비어있는 부분만 채워주면 이제 완벽한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발산을 마치고, 변형이라는 거는 정말 다양하게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기출됐던 문항들을 전부 다 보고 이게 변형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줘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 인터뷰도 하기도 했었는데, 애들이 시험장 가서 엄청 놀랐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기본 개념에서 변형되면 이걸로 출제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마침 그걸로 이때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됐었는데 올해만 그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학생들 보면서 문제 풀다가 선생님 생각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변형 연습을 해야 되고, 조합은 이때부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했는데 1단원 4단원이었는데 1단원은 생각나는데 4단원이 생각 안 났다. 그럼 다시 또 부분색칠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두뇌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는 진짜 개념을 쌓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두뇌 훈련을 해서 내가 문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그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실력입니다. 실력. 그러면 애가 실력이 많이 늘었죠. 그럼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보면 점수가 낮아. 왜 그러냐? 시험 보는데 2시간이에요. 2시간인데 이 실력만 가지고 4시간 동안 혼자 푸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스텝에서 어떻게 들어가냐?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약 20에서 제가 준비한 거는 한 40회분 정도 되는데, 학생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20회 보는 친구들도 있고 40회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푼 학생들은 한 3,000문제 이상, 파이널 때만 3,000문제 이상 풀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요거는 실전 모의고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발상 개념 조합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실전처럼 해서 이 책상 띄워놓고 줄 세워서 시간 적어놓고 실전 시험처럼 OMR 체크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2시간 동안 네가 몇 점을 받을 수 있느냐, 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이랑 똑같이 실전처럼 안 해보면은 뭐 선물이 들어왔다고 시험장에서 엿을 먹어야지 하고 먹었는데 앞에서 계속 막 혓바닥에 붙어가지고 이에 붙어서 이러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작에 먹어봤었어요. 엿 같은 거는. 그렇죠? 그런 게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으로 해봐야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력과 실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만 얘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수업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정말로 많이 점수가 나올 만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파악을 지금에서 다 끝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수능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도 제가 가르쳤었던 평고 학생들이 화보를 했지만 파악을 못하는 이런 경우를 안 만들고자 수능이라든지 진짜 응용하는 연습을 요때 개념 완성 때 수능식으로 좀 봅니다. 수능식으로 좀 봐서 얘들이 이게 끝난다 할지라도 수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얘가 얻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화학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고 고등학교 가서도 1등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여기 프린트 나와 있는 곳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수업 자체가 제가 지난 한 2달 전까지 하나고에서 수업을 했어요. 하나고등학교에서 제가 과학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시험 출제도 제가 화학을 했었고요. 거기 아마 내신 기출문제 보면은 출제 교사가 조준모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실제로 출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던 다른 동료 교사들도 이런 내용들 같이 걔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소재 공부학번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었고, 그래서 진짜 잘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나 사람들이 있으면은 걔들 전부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조사가 된 개념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고등학교에서 기출 문제도 출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끝나더라도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수업했을 때 학생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화오를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라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한번 잠깐 보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일단은 자기들도 좀 많고 그러니까 한 번 설명했던 걸 친구들 다시 물어보면은 이것도 모르냐면서 친구들 뭐라 하는데, 선생님은 몇 번을 다시 설명해 주시니까 살짝 이해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들으니까 다시 듣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몰랐던 친구들은 다시 그렇구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배우네요 지금 점이시죠. 그게 시험을 봤을 때 선생님이 이거 나오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정확하게 나와서, 그것도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나와서 정말 시험 풀 때 풀다가 우와 하는 감탄사가 같고, 또 그 전날 선생님이 시험 잘 보라는 기억을 담아서 초콜릿에 탄화수소 이상일체 개수를 숫자로 써서 붙여주셨는데 하필이면 또 그게 정확히 나와가지고 되게 감회였어요. 또 이런 게 파이널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파이널은 물론 체력 소모가 심하고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만 180문제 정도 풀고 가니까, 그래서 저희는 3,000문제 풀었고요. 또 어쨌든 그렇게 많이 풀고 가니까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파이널 전하고 후하고 개인적으로는 시절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화학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과학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 피크도 있고 실험도 하고 그렇게 화학이니까, 화학을 되게 좋아하고 흥미롭게 생각한다면 화학을 공부하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알아가면은 힘든 것도 있지만 재밌는 것도 있어서 잘 이렇게 성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하고 이번 연도가 마지막이지만 나중에 언제 꼭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연도에 내년에도 만나요. 30점 예상했는데 그래도 파이널 하다 보니까 점수가 계속 올라가 있고, 그래서 초파로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좋은 센터하네요. 뭐 졸업생하고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특히 유리타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널 할 때는 그냥 수업 열심히 들으면 나중에 가면 다 알 수 있어서 열심히 듣고 수업 시간에 안 자는 것 되게 중요하고, 파이널 할 때는 매일매일 힘든데 그것도 힘든 거 참아가면서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일단은 화학 자체를 되게 즐겁고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나왔었던 애들 중에서는 이번에 한번 동상에서 은상 정도 받은 친구인데도 한 번 더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해보기로 해서 저한테 이미 전화가 왔어요. 어디를 등록을 하면 되냐라고 해서 시간도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 말씀 못 드렸었던 게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쌤 랩이 어때요? 라고 이야기한 거 있었잖아요. 못 들으셨군요. 제가 랩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현직 래퍼 MC 메타라고 하는 래퍼와 함께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음악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막 공식만 나열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 가수가 노래하듯이 그런 거를 그냥 듣기에도 좋게 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만드는데 학생들이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정말 다 외우고 있고 그래서 수업하다가 저도 놀랄 정도로 파이널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를 랩으로도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애들이 그것도 정말 흥미롭게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한번 보여주시죠. 랩?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 성질들까지 있는 기본 입자 전자, 전자를 얻거나 이르면 아이는 바로 잘 안 들리시죠? 근데 듣고 가사를 보고 들려요? 그렇군요. 처음에 들을 때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이게 듣고 보면 완전 잘 들려요. 이게 수업이 쭉 나갑니다. 수업이 쭉 나가고 아마 이게 수업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랩에 수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원소, 원자, 분자, 이온에 대한 구분을 설명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수업을 하죠. 설명을 하고 예시도 많이 들고 하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핵심적인 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원자고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종류죠. 종류가 원소, 그 다음에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분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가지는 기본 입자, 분자, 근데 얘들이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으면 이온이라고 하는 게 돼요. 다시 들어볼게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 성질들까지 있는 기본 입자 분자,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아이온,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이게 화학원 전체로 다 나와 있고 막 곡이 10개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애들 MP3에 넣어놓고 계속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엄마가 태워주는데 애가 계속 그걸 들어가지고 엄마가 왜 그렇게 했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세요. 이 랩은 네네.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네, 수업 들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아마 내년쯤에는 멜론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난번에 수업 들었는데 네네. 오늘 들었는데 아직 어려서 다 듣진 않았거든요. 네네. 이 랩 얘기를 안 했는데 이름이 이조 조우가 기억이 안 나요. 속성방 그때만 그게 쭉 해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파일로 보내준 거는 최근에 보내줬어요. 네, 최근에 보내주고 파투 들어가면서 보내줬었어요. 네네.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것 네네. 같은데 네. 고등학교에서 강의하셨다니까 여쭤보는데요. 네네. 고등학생들이 화투를 수능 목적으로 하는 네, 내용들이랑 맞아요. 네. 중학생들이 올림물 목적으로 중학생 화학계 목적으로 화투를 하는 거랑 그 방향이나 뭐 이런 내용이 좀 다른가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거를 다루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나요. 대부분은 비슷한데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거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들이 좀 있어요. 킬러 문항들이 어떤 거냐면 양적 관계라고 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지? 라는 응용력을 많이 테스트하고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걸 많이 물어요. 그래서 정말로 응용을 많이 하는 문제들은 수능 문항, 그리고 그 내용을 물어본 거는 오히려 파월 중학생 화학. 난이도는 어떻게 쳤어요? 난이도는 내용적으로는 화월이 수능보다도 훨씬 높고요. 근데 내용이 아니라 개념의 응용력 측면에서는 수능이 훨씬 높아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응용하는 문제가 한 문항 나왔어요. 그래도 한 문항 나오는데 그 한 문항이 이제 화월 하는 데서는 뭐 제일 최상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상위에서는 뭐 대상 컷이 173에서 뭐 168 이렇게까지도 됐었으니까 결국 한두 문항 차이인데, 그 문항까지도 잡으려면 실제로는 그런 응용력도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하고 핫투를 한 다음에 파이널에서 이렇게 그 조인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나요? 하원 핫투를 따로따로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의 그 실전 이제 대비반 그쪽으로 이렇게 네, 들어도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괜찮겠지만 그렇게 하고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이널 들어왔던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한 친구는 다음 해에 제 수업을 다시 듣겠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맥락이 달라요. 다른 데서 수업했을 때 화학원,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 그냥 순서대로 배우고 가는데, 저는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있어서 어떤 것들도 있고 여기에서 어떤 랩들도 이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 따라오려면은 처음부터 듣는 친구들이 잘 하게 되죠. 제가 영재교 수업도 했었는데 영재교 수업에서는 화학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진 않아요. 다 다루진 않고 해서 저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수업 듣고 나면은 정말 이 화학이라는 것 전반을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해서,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사실상 그 맥락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쉽진 않죠. 물론 파이널 수업도 좋으니까 그거 듣고 선생님 저 한번 더 해볼래요, 전부 다 라고 이제 결정을 짓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럼 한 바퀴 다 돌았던 친구들도 네, 다음에 처음부터 개념부터 다시 또 보는가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제가 아까 설명할 때 그 조합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을 때도 사실은 얘가 1강이지만 4단원의 내용도 다 끌고 오고 하면서 진행이 돼요. 두 번 들었던 애들은 그 조합이라는 게 두 번째로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1년 내내 계속 조합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돼서, 개념이 똑같은 강의가 두 번이 아니라 자기 혼자 들었을 때는 마치 그런 있잖아요. 뭐 영화를 본다면 굉장히 곡선이 많이 깔려있는 영화인데, 이걸 한 번 보고 결말까지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게 그 내용, 이게 그거였구나, 이건 저렇게 나타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가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 듣는 거랑 두 번째 듣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라도 이제 좀 다르게. 처음에 기강된 인원수가 좀 많던데 파이널까지 해서 끝까지 시험에 실전으로 이제 투입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됐어요? 절반 정도 이제 들어갔고요. 시간이 제가 파이널 잡을 때는 저는 아침 9시 반부터 해서 잡기는 저녁에 늦게까지 해서 풀로 다 잡았어요. 그걸 다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수학이라는 거 시간이 또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온 친구들은 한 절반 정도. 네, 이렇게. 저기 스케줄상으로 보면 실전 모의에 투입되는 기간적인 건 한 달 반 정도잖아요. 저기 6월달에 끝나면 6월이고 여기 6월 말이니까 7월부터 해서 8월까지. 8월 셋째 주가 보통 시험이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실제 여기가 한 달 정도 되죠.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근데 아까 전에 초문화식 푼다라고 하니까 그게 말씀드린 네. 파이널은 거의 5대 파이널, 그냥 하루 그렇죠. 계속 그렇게 네. 해서 뽑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파이널을 들었던 친구의 말을 들리자면 진짜 파이널 전과 후는 내 실력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끔.
저녁 시간 때 이럴 때 조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파이널 때 수학 시간이 월수금이다 하면은 뭐 과목만 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아침 시간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하는 거는 이제 필수로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 때는 약간 모의고사 형식으로 들어가니까 조금씩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풀로 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0회 정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나는 월수는 빼야 돼 라고 하면은 그 몇 회 정도는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문항들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한국 파월만 보는 게 아니라 문항 자체를 USNCO라든지 진짜 다른 나라에서 파월이 어떻게 출제됐었냐라는 것도 가지고 와서 유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항들 중에 하나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네. 처음 듣는 아이들과 이제 반복해서 듣는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좀 날 텐데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일단은 테스트를 먼저 보고요. 테스트에 대한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정말 꼼꼼하고 천천히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인터뷰 봤듯이 선생님 모르면은 다시 설명해 주신다. 자기는 알고 있지만 그걸 다시 한 번 더 공고하게 다지는 뭐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도 점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다지고 하면서 이게 개념은 한 번 듣고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랑 진짜 아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 여러 번 들어보는 거에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진짜 처음 하는 애들이 알게끔 설명을 해요. 설명할 때는 모르는 게 있으면 잘 안 넘어가고 그 알 때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죠. 초6때 들어온 친구도 이번에 파이널까지 한 바퀴 다 돌았는데요. 이 친구도 마지막까지 되게 열심히 하고 내년에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등록을 하겠다고. 과제 양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과제 양은 저기 수능 문제들을 줄 거예요. 수능 모의고사랑의 문제들을 줄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또 인터넷 강의가 있어요. 풀이에 대한. 제가 그 모든 문항들을 다 여기서 풀어주면은 하루에 수업을 8시간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집에서 좀 볼 수 있게끔 인터넷 강의를 제공해서 그렇게 저희 화월 진도 나갈 때 맞춰서 개념에 대한 수능 문제들,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 문항들을 지금 먼저 풀어보게 되는 거죠. 그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과제로. 그러면 네. 그 수업 시간은 순수하게 이론 강의만 문제풀이가 약간 있고요. 그리고 그날 테스트에 대한 문제풀이가 약간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시간을 이론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실험 있으면 실험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라는 게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R&D, 응용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 수능적인 응용이죠. 응용에 네, 수능적인 응용. 제가 대치에서 하는 강의를 그냥 여기 제공을 하는 거예요. 대치에서 이제 고등학생들 가르치는 거기에서 개념을 이미 그 강의도 개념을 한번 다 돌리고 난 뒤에 고등학생들이 응용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그 수능평가원 모의고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강의 수가 꽤 돼서 그것도 들어야 됩니다. 숙제로. 그럼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돼야지 좀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뭐 기본만 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지금. 중학화학은 양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정리를 하자면 한 2-3시간 정도에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 2, 3학년에 나오는 화학 부분만 전부 다 모아서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청을 하면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인터넷 강의로 듣고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은 되죠. 선생님 수업이 10월달에 시작을 할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한 공백이 한 5주 정도 됐는데 네. 그 사이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실 게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개념 강의하고 또 네, 그 중학교 개념 강의가 먼저 제공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 1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말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화학원을 바라보는데 진짜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의가 한 4시간 정도 4강, 4강, 5강 정도 있을 텐데 그 강의를 듣고 오면은 아주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해서 인텔 강의 제공할 거예요. 이 개비는 얘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러니까 좀 들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근데 그거 숙제로 하고 근데 그것도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에 대한 개념 강의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걸 한 번 더 듣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잘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그 어려운 문항들이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하면서도 그 예시를 들잖아요. 그 예시가 이미 문제풀이에 대한 해답을 예시로 들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봤던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혼자 푸는데 그게 이미 개념을 들을 때 다 배웠던 거죠. 그런 연습을 여러 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정도냐면 그 실제로 설명할 때는 그런 분자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죠. CH4에 대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사면체야 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저 모형 다 가지고 옵니다. 정팔면체고 뭐고 다 가지고 와서 이건 이렇게 생겼어 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실제로 보여주고 하면서 이게 느껴지게끔 설명 쉽게 하는 거죠.